주요 이슈를 체크해보는 시간, 이슈 체크 오늘입니다.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합니다.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그리고 유재원 변호사 모셨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십니까. 네, 그럼 첫 번째 이슈부터 보겠습니다. 반도체 슈퍼호황 끝났다. SK하이닉스가 반도체 호황 종료의 직격탄을 맞았습니다. 1분기 어닝 쇼크를 피하지 못했는데요. 관련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교수님, SK하이닉스의 어닝 쇼크 말 그대로 충격이었어요. 예, 저도 많이 놀랐습니다. 네. 작년 3분기에 그 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6조였는데 이번 1분기에 영업이익이 1조 3천억이니까 한 70%가 감소했습니다. 네. 근데 SK 하이닉스는 우리나라 두 번째 기업입니다. 시가총액이 약 한 60조 정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가 반도체가 가장 큰 수출이지 않습니까? 또 이제 SK와 삼성전자가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한 60%를 점유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캐시카우입니다. 우리나라의 가장 법인세를 한 30% 정도 차지하고 있는 그렇군요. 중요한 기업인데 네. 이렇게 실적이 악화되어서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지금 2분기 실적에도 지금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과연 정말 이 반도체 호황 끝난 건지 어떻게 보세요? 교수님? 저는 뭐 다시 살아날 거라고 생각합니다. 네. 지금 상저하고라 그래서 상반기에는 좀 어렵고 하반기만 되면 좀 올라갈 것이라고 하는데요. 지금 상반기에 많이 떨어졌던 이유가 반도체 가격이 한 40% 하락했어요. 지금 그 우리나라가 이제 보통 우리가 세계적인 기업 팡이라고 부르는데요. 페이스북, 아마존, 애플, 그다음 넷플릭스, 구글이 세계적인 기업인데 이쪽에서 서버 수요를 많이 줄였고 그다음에 반도체 가격을 40% 정도 계속 가격 인하를 요구해서 이렇게 어려워진 겁니다. 네. 하이닉스의 영업이익률이 보통 100원에 팔면 50원 정도 남았던 50% 영업이익률이었는데 영업이익률이 한 20% 떨어졌거든요. 이것 때문에 실적이 어려워졌지만 앞으로는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또 IoT라 그래서 사물 인터넷입니다.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큰 대목이 사람과 사물, 사물과 사물을 연결하는 IoT이기 때문에 또 전기 자동차도 되고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 점점 발달할수록 또 메모리 반도체 수요도 늘어나기 때문에 금년 하반기나 또 내년부터는 또 다시 올라갈 거기 때문에 그렇게 우려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. 네, SK하이닉스는 지금 원가 절감과 품질 확보에 집중하겠다 이런 계획인데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까요?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? 지금 우리나라는 그 메모리 쪽으로 지금 집중이 되어 있고 네. 비메모리가 그 세계 첨단 산업의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것도 숙지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. 그렇군요. 비메모리 부분, 그 특히나 시스템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영업이익도 굉장히 높고요. 그리고 이 메모리 산업으로서는 일단 설비를 많이 갖추고 양산을 하는 데는 장점이지만 결국은 나중에 보면 원가 절감이라는 것과 싸워야 되는 네. 부분이 있거든요. 인텔이 예전에 그 이 메모리 산업을 철수한 이유도 바로 그렇습니다. 그래서 원가 절감과 품질 확보 뭐 이 두 개의 부분을 지금 하고는 있으나 앞으로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과감한 체질 개선 필요하다 이런 말씀드립니다. 네, 교수님 네. 전망도 듣고 싶은데요. 예, 일단 뭐 지금 현재 굉장히 어려운 시기지만 이재용 회장은 어려울 때가 오히려 기회라고 얘기했습니다. 네. 삼성이나 또 하이닉스도 어려울 때 오히려 투자를 해서 기회가 왔을 때 꼭 잡겠다고 했었는데요. 그렇게 비관적이지는 않고 앞으로 IoT나 4차 산업혁명이 될수록 또 반도체 수요도 늘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두 기업이 기회를 잘 포착하고 이렇게 시장 대응을 잘 하면 오히려 기회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. 네, 이런 위기 속에 삼성전자는 비메모리를 정조준을 한 상황입니다. 총 133조 원을 투자해서 종합반도체 1위를 달성하다는 포부인데요. 변호사님, 어제 이 투자 소식이 전해진 거 들으셨죠? 네, 오늘 뭐 중앙일보 일면에도 대대적인 네. 기사가 실렸고요. 이미 뭐 퍼스트 무버로 스마트폰에서는 이미 뭐 앞서가고 있는 상황이고 뭐 다수의 그 지금 추격자들을 갖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? 이 비메모리 산업 부분은 확실히 그 경쟁력이 앞으로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상당한 그 초 하이엔드 산업으로 각광을 받을 것 같습니다. 특히 삼성이 이번에 밝힌 부분에서는 그 133조 원 투자하는 부분 그 내용을 보면은 반도체 비전 2030이라고 하는 계획에서 전문 인력을 15,000명 확보하고 R&D에 73조 원, 생산 쪽에 60조 원 이상을 한다는 부분인데 원래 삼성도 예전에는 286, 386 컴퓨터 시대에는 CPU도 만들던 회사였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과감하게 어떤 방향 전환을 잘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. 네. 그런데 김 교수님, 이번에 네. 삼성전자가 연세대에 채용 조건형 계약학과를 신설한다 이런 얘기가 전해지더라고요. 무슨 얘기인가요? 예, 계약학과라고 하는 게 뭐 다른 대학도 좀 있는데요. 네. 이게 이제 미리 대학에서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.
저희 세종대학도 뭐 군사학과가 이제 계약학과인데요. 네. 졸업하게 되면 전원 8년 정도 항공 조종사나 이제 배 조종사로 근무하게 되는 건데요. 연세대학교도 삼성전자가 원하는 반도체 전문 인력을 양성해서 전원 다 취업을 시키겠다는 겁니다. 아. 장학금을 100% 주니까 학생들은 학비 부담도 전혀 없고 또 삼성전자가 일정한 조건, 학점이라든지 기타 중요한 조건만 맞추면 100% 채용해 주기 때문에 네.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. 이와 같이 삼성전자는 그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미리 양성해서 바로 현장에 투입하겠다. 보통 우리가 대학을 졸업하고 기업에 취업하게 되면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로 신입사원 교육을 시킵니다. 네. 그렇지만 이러한 과정 없이 계약학과에서는 기업이 원하는 그런 인재를 바로 만들어내서 현장에 투입하겠다는 전략이기 때문에 굉장히 경쟁률도 높고 한 10대 1 정도 됩니다. 서로 들어오려고 그러기 때문에 2006년도에 성균관대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었던 것을 네. 뭐 서울대나 카이스트에서도 뭐 계약학과로 하기로 했고 지방대학도 서로 또 우리도 계약학과 해달라고 이렇게 계속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고 합니다. 네. 변호사님, 이런 학과가 생긴다면은 정말 경쟁률도 상당히 높을 것 같은데 이렇게 특별한 절차 없이 삼성전자에 입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. 네,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희망적이고요. 네. 이미 그 고용노동부는 일학습병제를 통해서 그 특성화고 학생들을 이미 그렇게 산업 현장에 투입하고 있고 대학도 이제는 산업 현장과 동떨어져 있을 수 없다라는 네. 결단하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. 아까 말씀하신 성균관대의 경우에도 25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뭐 고려대학교, 경북대학교 이런 경동대학교 이런 곳에서도 계약학과라는 곳을 하고 있습니다. 다만 그 성균관대의 예를 들다 보면 최소 채용 절차라는 것을 거치게 돼 있고 그리고 회사에서 제시하는 그런 어떤 필수 교육이라는 것에 필요한 부분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바로 100%다 뭐 안정된다 이런 표현은 네. 뭐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. 예. 알겠습니다. 들리는 바로는 SK 하이닉스도 반도체 학과 신설 논의를 진행 중이다. 뭐 이런 얘기가 들리던데 역시 기업 미래 전략에 있어서는 인재가 필수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. 예, 맞습니다. 뭐 모든 기업에서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는 네. 것이 이제 알려지고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반도체 산업을 계속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가장 큰 장점이 우수한 인재입니다. 뭐 굉장히 똑똑한 우리 학생들이기 때문에 인재를 미리 확보해서 기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경영하겠다는 의지입니다. 네, 우리나라의 두 대표 기업이 지금의 이 반도체 불황을 또 어떻게 극복해 갈지 주목해 봐야 되겠습니다. 그럼 두 번째 이슈